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의 결론을 내리기 위한 상호 토론이죠. 평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매일 평의가 진행됐습니다. 벌써 평의만 나흘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 연휴에도 재판관 각자가 사건의 쟁점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탄핵 심판의 쟁점 크게 5가지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자료 화면으로 좀 살펴보시면 첫 번째는 계엄 그 자체에 그리고 절차에 대한 위법적인 부분이 있었는지, 두 번째, 처단하라는 포고령 1호 위헌 위법한지, 세 번째는 국회의 활동을 방해했는지 계엄군이, 이 부분은 이제 또 있고요. 중앙선관 역시 계엄군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주요 정치인 및 전현직 법관의 체포 지시 여부 등 정치인 체포조에 관한 뉴스입니다. 쟁점들. 이 가운데 어제 가장 주목받았던 뉴스가 5번째 있었던 체포조 여부입니다. 뉴스가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계엄 한 달 전에 메모가 발견이 됐는데 여기에 흔히 체포 명단이라고 하는 우원식 그리고 이재명, 한동훈이라는 명단이 그대로 있었다는 거고 그것이 이제 검찰 조서로 남아 있고 헌재 탄핵 심판의 증거로 사용된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시는지. 우선적으로 이제 그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진술은 어떻게 되냐면 왜 사람들의 명단이 있느냐 그랬을 때 김영현 전 장관이 평상시에 이런 사람들에서 언급을 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체포를 하란 그런 명단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가 다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메모 중에 이제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처음부터 애초부터 정치인 체포 명단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포고령을 위반했을 때 그때 검거를 한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계엄 포고령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포고문에 있는 부분을 어겼을 때 계엄법에 따르면 그거는 그들 입장에서는 이제 검거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정치인 체포의 명단이 있느냐? 어떻게 보면 그거는 사실상 있기보다는 사후에 특히나 이제 그 홍장원 1차장 같은 경우는 체포 명단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그 홍장원 1차장의 어떤 진술 중에서 메모 자체부터 신빙성이 신빙성이 이제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본인의 어떤 진술도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헌재 재판관들이 실질적으로 정치인 체포에 있어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지시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논란이 계속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그 휴대전화 메모에 10월 27일에는 포고령이 나와 있는데 그리고 11월 9일에는 이재명, 조국, 한동훈, 우원식 이렇게 이름이 있는데 두 가지는 다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게 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 셈인데 당시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게 된 부분, 파면을 결정했던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대한 법 위반, 헌법 위반을 했다는 이 부분, 이런 기준은 윤 대통령에게도 같이 적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그 포고령 위반이라는 부분 그리고 정치인 체포 명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연 말단적인 차원에서 조금씩 다를지언정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초부터 지속적으로 이 소위 해서 비상대권 관련돼서 언급을 했고 이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결국은 결정적으로 김용현 전 경호처장을 장관으로 바꾸고 신원식 안보실장으로 자리 바꿈을 하게 되면서 이 상황이 굉장히 이제 의심스럽다라고 야당에서 계속 지적을 했고요. 결국 이것은 현실화되면서 12월 3일 날 현실화되면서 드러나게 된 거죠.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고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방금 김 대변인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인에 대한 체포 이것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했을 때 일관되게 나오는 이야기들이 홍장원 1차장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 미리 체포하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순서대로 다 진행되지 않았을 뿐 정치인 체포 명단이 있었던 걸로 많은 사람들은 예상을 합니다. 추정을 하고요. 그것이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이 판단을 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결정적인 증거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뭐 부정을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결정적으로 기각이 되느냐 인용이 되느냐에서 가름되는 이제 기준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그 현재의 상황은 인용되는 부분으로 가지 않을까 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 부분. 네. 예.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뭐냐면요. 그 계엄을 선포하는 권한 자체가 아예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 무엇보다도 합법적으로 계엄은 긴급법 행사로 폭넓은 재량권을 가진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절차적 하자가 만약 있다가 손치더라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봤을 때 선거법도 위반을 했고요. 헌법 수호 의무도 위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얘기했죠. 네,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대통령을 파면시킬 만한 중대성이 있느냐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 그리고 또 헌재 재판관들이 볼 때 대통령의 어떤 절차적 하자 같은 게 법률 위반이나 헌법 위반이 있다 손치더라도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파면에 이를 정도의 어떤 중대한 어떤 범법 행위가 있느냐 여기서 말한 건 중대함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8년 전의 탄핵과 지금의 탄핵과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 그때 그 예를 들어서 일부의 언론에 나온 얘기지만 그 헌법재판관 중에 기각을 할 마음이 있었는데 이른바 촛불에 불에 탈까봐 본인이 인용을 했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분이 뭐 소위 말해서 심장이 작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때는 광장에 이른바 촛불 혁명이라 칭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탄핵을 굉장히 바라는 분들이 다수였다고 본다면 지금은 우리가 3월 1일 날 광장에 많은 분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뭐 아주 보수적으로 경찰 비공개 추산만 보더라도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이 12만 명이 넘고 탄핵에 찬성하는 분들은 한 2, 3만 명이기 때문에 물론 그게 다 여론의 전부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어떤 본인의 생각을 거리에서 광장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 자체는 일정 부분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여론도 무시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광장에 많이 나오는 이유가 현재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많이 나온다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하면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분노해서 그때 제가 기억해 234만 명인가 막 쏟아져 나왔던 걸로 하루에만 그게 기억이 나는데 지금 상황은 오히려 국민들이 더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그 탄핵 반대 여론이 오히려 더 끓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광장에서는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여론조사에서는 지속적으로 탄핵해야 된다는 여론이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요. 이걸 봤을 때 오히려 국민들은 이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흥분하면은 지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광장 열기에 대해서는